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시민 10여 명 정도가 다쳤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열리고 있는 잼버리 행사장에서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의 준비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참가자들이 K-팝 공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흥분해 탈진이 일어났다는 조직위 관계자의 변명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치며 정신 차려라고 외쳤습니다. 4인 가족이 국내에서 3박 일정의 휴가를 보내는데 15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로 휴가를 포기하는 휴포족, 여행지 대신 쇼핑몰에서 쉬는 몰캉스족이 늘고 있습니다. 강릉이 38.4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도 전국이 불감하였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로 열과 수증기를 보내는 탓에 무더위와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조금 전인 오늘 오후 6시쯤입니다.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 분당선 서현역 인근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재 확인된 흉기 난동 피해자는 10명 이상이고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용의자를 바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은 사건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 분당선 서현역 인근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재 확인된 흉기 난동 피해자는 10명 이상이고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용의자를 바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은 사건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잼버리. 그런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곳곳에서 운영 미숙이 노출되며 진짜 생존 체험이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돈 내고 난민 체험, 나라 망신이라는 격한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제 고작 사흘 됐지만 온열 질환자만 1,000명을 넘었는데 정작 조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첫 소식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 안에 있는 진료소. 구급차가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파악이 좀 잘 안 돼요. 계속 나가고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고. 하지만 진료소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병상과 치료약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상황보다 한 30%가 오버됐어요. 여기가 꽉 찼어요. 40개도 있어서 그걸 침대로 썼어요. 잼버리 행사 사흘째, 온열 질환자를 포함한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14살 참가자는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입니다. 제가 10분가량을 서 있었는데요. 위도시 젖을 만큼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39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물이 지급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양이 일단 부족하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같이 더워져서 발생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잼버리가 아닌 생존 체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It's really hot and really humid. So yeah, we're having a bit of a rough time.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점검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정도는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탈진해 쓰러지면서 주최 측의 진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어제 개영식에서는 온열 질환자만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K-팝 공연을 즐기다 탈진했다 이렇게 한 건데 자세한 이야기 새만금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혁재 기자, 현장 상황 직접 돌아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텐트들이 줄지어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야영지입니다. 현재는 저녁 식사를 마친 청소년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취재진은 조직위의 야영지 공개 제안으로 일부 현장만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후 내내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는 휴게 공간에 참가자 대부분이 몰려 있었고요. 특히 시원한 생수나 음료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바깥으로까지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또 잼버리 행사 현장이 워낙 넓어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땡볕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다 보니 아예 걷는 참가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야영지 곳곳에 물 웅덩이도 보였는데요. 벌레나 모기에 취약하겠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온열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위 측이 공연을 즐기다 탈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까? 네, 오늘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개영식에서 온열 환자가 잇따른 이유를 밝혔는데요. 개영식 참가자들이 춤을 추다가 탈진했다며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K-팝 행사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좀 에너지를 좀 분출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다 이제 소진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수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온열 질환자 수가 통상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정부는 잼버리 현장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그늘막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심각성에 비해 뒷북 대응에 안일한 태도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황당한 해명과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잼버리 중도 포기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조직위가 야외 프로그램 일부를 잠정 중단했지만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잼버리 행사에 참가한 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3명은 너무 더워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최대한 있고는 싶은데 나중에 안 되면 가야겠다. 모기랑 탈수 이런 것 때문에 물도 그런 것 때문에 야영장 나가야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못하겠다는 애들은 많지만 나갈 수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막 버스를 부르려고 해도 개개인으로는 힘드니까. 이런 가운데 캠프에서는 필수품인 물조차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잼버리 SNS에는 아이를 보내놓고 잠이 오질 않는다. 오징어 게임이냐는 댓글이 이어지고 당장 행사를 중단하라는 외국인들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뒤늦게 의료 인력과 냉방시설 차량 등을 추가 배치했지만 오는 11일 폐영식까지 계속된 폭염 예보에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MBN에서는 현장 최종 점검에 동행 취재를 한 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를 지적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이상민 장관이 찾아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고치지 않았다고요. 네, 지난 29일 토요일이었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잼버리 최종 안전 점검에 나섰는데요. 야영장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늘 쉼터를 듬성듬성 설치해놔서 4만 3천 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그늘 쉼터는 많아야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실제로는 1,720개를 설치했으니까 이 참가자 규모를 감안해 보면 20명당 1개꼴이었습니다. 네. 운영요원 야영지를 또 제가 따로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그늘 쉼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폭염 피해를 우려해서 조직위에 문의했더니 어른들이라서 더위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어른들이라 더위를 견딜 수 있었다. 이건 너무 황당한 답변인데요. 그 장관도 최종 점검을 했을 때 철저히 대비해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 당시에 나눴던 대화 잘 들어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는지, 준비하신 데 말씀하시죠. 거기에 따라서 이 좀 이제 폭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 네, 폭염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 각종 그늘막,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런 동굴, 이런 터널을 만들어 놨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잼버리 대회가 될 것이고. 네, 김민수 기자가 이 온열 질환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또 그 답변은 정작 없었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대책이 필요해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준비가 미비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2017년 폴란드 그단스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확정이 됐었죠. 이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는 이 시기상 무더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2019년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서밋 백텔 국립공원에서 개최된 24회 잼버리 대회 때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간척지인 새만금과 달리 나무도 많고 그늘도 제법 있습니다. 예. 이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폭염과 배수에 대한 더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했던 거죠. 네, 아무래도 화면에서도 보니까 좀 더 쾌적한 준비가 필요했어 보입니다. 이 사실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실 망신스러운 잼버리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참가국 정부에서도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백 명이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시달리면서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서도 뉴스거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참가국에서는 우리 정부의 잼버리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영국은 영사관 직원이 야영장에 상주 중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김민수 기자가 보기에도 이걸 실내 행사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으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 잼버리 폭염 대책을 제가 봤더니 활동이 불가능한 폭염 시 사전에 지정된 6개 폭염 대피소로 대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불가능한 폭염의 기준이 뭘까요? 조직위에 문의를 해봤는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거나 아니면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런 기준 자체가 아예 없었거나 셋 중 하나일 겁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6개 대피소로 갈 수 있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열 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탈진한 경우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죠. 실신한 환자한테는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액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수액이 떨어지면서 조직위는 긴급하게 수액 확보에 나섰는데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지금 치료약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뜻이 되겠죠. 취재진이 잼버리 야영장에서 가장 가까운 원광대병원에 문의를 해봤는데 어제까지 원광대병원으로 실려온 환자만 10명이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치료가 어려워 인근 병원으로 보낸 건데요. 원광대병원은 소독약과 수액을 수시로 현장에 보내고 있고 응급실을 비우기 위해 회복한 환자는 다시 야영장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잼버리 조직의 일손이 부족해서 돌려보내는 건 원광대병원이 직접 차를 동원해서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까지 나섰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폭염 대비나 치료약 부족 말고도 계속해서 항의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내 스카우트 대원의 학부모들도 식사는 물론이고 샤워 시설, 화장실 등 제대로 갖춰놓은 게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친구에게 창피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식약처는 곰팡이가 나온 구운 달걀 전량 회수에 나서고 국방부는 공병대와 군의관을 급파했는데
이게 과연 6년 동안 준비해온 대회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대회가 사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가 잘 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덥다는 표현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기록적이었는데요. 강원도 강릉에선 어젯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북상 중인 태풍도 폭염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연일 쌓여가는 열기에 강렬한 햇빛까지 더해집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도심 속 온도계는 42도를 넘어갑니다. 오늘 강원 강릉의 최고 기온은 38.4도, 서울의 공식 기록은 33.8도였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았습니다. 낮의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30.5도, 기온이 밤에도 30도를 웃도는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이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폭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기온 전망입니다. 낮 최고 35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2, 3도 정도 떨어지는데 높은 습도가 체감 온도를 끌어올려 당분간 지금 같은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폭염의 기사가 강해지는 건 한반도 상공이 뜨거운 공기로 갇혔기 때문입니다. 5km 상공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고 10km 상공엔 중국 대륙에서 달궈진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열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6호 태풍 카누는 북상 속도가 느려진 대신 열대성 공기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폭염이 만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폭염을 식혀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태풍 카눈의 진로는 여전히 유동적인 가운데 정부는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1단계 발령 이틀 만에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농사일을 말리는 공무원과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일에 나서는 주민들. 급기야 도지사가 나서 오전 9시 이후 논밭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야외 활동 자제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야외 활동이나 영농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하지만 생계가 달린 어르신들은 농사일에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이런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병이 다 왔어요. 진짜 병이 다 와가. 경매장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한 건 아닐까? 마을 이장님은 휴대전화에 방송을 녹음한 뒤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구미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경북도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 오전 9시 이후 논밭 일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농가들이 작업을 가능하다면 한낮에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증막인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의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걸레 더워요. 한증막 같은 온도에 촬영조차 쉽지 않은데요.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91명, 지난해보다 35명이 늘었고 최근 일주일 사이 9명이 숨졌습니다. 정부의 폭염위기 경보 수준이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폭염에 바닷물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바다 수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고수온주의보가 일주일째 발령됐습니다. 양식장에서는 넙치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쓰레기 수거 봉투에 양식 광어 사체가 들어있습니다. 고수온에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양식장 두 곳에서 7월 말부터 치어 15만 마리, 성어 5천여 마리가 고온에 폐사했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특보가 이어진 시점과 일치합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해역 전체가 붉게 나타납니다. 수온이 28도에 이르면서 제주에는 일주일째 고수온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양식장 적정 수온은 20도에서 24도 정도인데 최근에는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바다 수온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양식장 수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져 폐사 위험이 커집니다. 고수온이 지나고 난 후에 병이 많이 오는데 고수온의 후유증으로 일반적인 폐사가 아니고 대량 폐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고수온 예찰과 양식장 점검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액화선토라든지 펌프라든지 비상용 발전기가 양식어장마다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개도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에 이어 폭염과 태풍의 영향으로 고수온 현상도 시작되면서 관련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지구 곳곳이 중태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지금 한겨울이어야 하는데 최고 기온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가톨릭 최대 축제가 열리는 포르투갈에서도 폭염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운동합니다. 현재 한겨울인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고 기온이 30.1도를 찍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7년 만에 가장 더운 겨울날로 기록됐습니다. Primero que pensé fue el calentamiento global, que digo, la verdad es un loco que estemos en 1 de agosto. 북부 살타 지방은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고 이웃 국가인 칠레 북부도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무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Casi 15 grados por encima de valores típicos. Y desgraciadamente, como les decía, no se trata de un problema local, es un problema global. 지구 반대편 포르투갈에서 열리고 있는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 세계 청년 대회도 폭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의 청년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야외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리스본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Nós já sabemos que o top 3 dos problemas de saúde dos peregrinos da jornada são pés torcidos, dores de barriga e sol na cabeça. Vamos tentar diminuir.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81%에 해당하는 65억 명이 지난달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때릴 수 없다 보니 사진에다 뺨을 때렸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 김호일 노인 회장이 김 위원장 사진을 때린 겁니다. 정신 차리라면서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잡혀있던 회의도 미루고 대한노인회를 찾아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논란 나흘 만에 정식 사과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애초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파문이 이어지자 몸을 한껏 낮춘 겁니다.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김 위원장을 앞에 두고 미리 준비한 김 위원장 사진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민주당을 위해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건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도 직접 노인회를 찾아 거듭 사과하고 노인 복지 정책을 약속하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저희들로서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번 사과로 노인 폄하 논란은 일단락되겠지만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 됐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가운데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온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요. 사과 배경과 여파 이혁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그동안의 일들 잠깐 정리해 볼까요? 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30일 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노인 폄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혁신위는 사과를 거부했었죠. 여기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거들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 김 위원장이 춘천 간담회에서 교수라서 철이 없다고 말한 것도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소 이상한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흘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과가 아니라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쓴소리를 냈습니다. 예.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 자꾸 해봐야 뭐예요. 그거. 사퇴 안 하면 이제 권위가 서겠냐고 혁신이가. 그리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더. 하지만 김 위원장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네, 혁신위에는 사실 좀 큰 흠집이 난 셈인데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대의원제 폐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앞으로 혁신위가 다루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1명의 표는 권리당원 50명의 표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친명계는 대의원제 폐지를 내심 반기고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라는 자조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 계파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도 역시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또 노년층 마음잡기에 나섰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전국 6만 8천여 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 뒤에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를 걸면서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참 행보가 발빠른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도 관련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노인회를 찾아서 노인 복지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양이원영 의원의 명함을 때리고 오늘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때릴 만큼 화가 잔뜩 난 노인회를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은 겁니다. 임플란트나 인공눈물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당의 경로당 에너지 지원 대책에 대해선 민주당은 에너지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며 여당이 빨리 호응하면 될 것이라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결국 여야 모두 노년층의 구애를 벌인 건데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총선을 이제 8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인회는 오늘 수건 사업에 대해 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을 서가지고 전국에 버스가 노인한테 러시아워를 뺀 10시부터는 무료다. 그런 거를 해주면 표가 뭐 그냥 쏟아지지. 네, 민주당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대책으로 입주자에겐 손해배상을, 예정자에겐 계약 해지권을 주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고 또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충분한 액수이겠냐는 거죠. 이교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입주가 마무리된 경기도의 한 LH 아파트입니다. 12개소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당정 발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배상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니, 보상은 사람이 목숨을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은 진행 중인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전을 믿을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성금을 받고서 계속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당장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연락 왔었거든요. 6개소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 인근의 LH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6년도에 입주 예정인 이번 부실시공 아파트 명단에 오른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당정은 계약 해지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일에 맞춰 이미 이사 계획을 잡았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놓은 건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시간이 또 걸려야 되잖아. 언제 될지도 모르고. 게다가 정부는 배상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전국 293개 민간 아파트도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만 무량판 구조인 LH와 달리 주거동도 무량판인 곳이 많아서 이미 15만 세대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도 대상이 아닐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정부는 명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으로 언급되면서 입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분들이 걱정은 하시는데 소유주분들의 단톡방에서만 이제 말들이 나오고 안 좋아하시죠.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단지는 모두 대상입니다. 이 중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인 곳은 105개 단지로 시공이 완료된 곳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10만 세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을 점검하고 입주민이 동의하면 세대 내부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토록. 하지만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명단은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민간 아파트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선생님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이 공개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네, 당시 임신 중이었다던 이 교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자신도 서희초 교사와 같은 끔찍한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갑질과 막말에 숨이 막혔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 A씨는 과거 임신 중 학부모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신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학부모가 아이를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냐고 쏘아붙이는 상황부터 시작됐습니다. 반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아이의 말을 다시 듣고 온 학부모는 황당한 폭언을 시작합니다.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임신 중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유치원 교사는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개인 번호를 비공개하라는 부문이 몇 번 왔었어요. 유치원에 반이 막 10몇 개씩 있는데 나 혼자만 번호 공개를 안 하면 저만 타겟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고 공개 안 하냐고.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제도 마련과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를 포함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명 기분 상해죄. 아이나 학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죄라면 죄다. 요즘 현직 교사들이 현행 아동학대법을 달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 비일비재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난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모두 벗고 나서도 이 무고죄로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박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 친구를 내동댕이 친 학생을 말린 선생님께 돌아온 건 학부모의 멱살잡이였습니다. 막 멱살 잡고 목 조르고 막 우리 아이를 폭력적인 애로 몰고 갔다. 교권보호위원회
열겠다고 하니까 그럼 전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끊고 그날 바로 신고하셨더라고요. 구청으로 경찰서로 불려다니며 무혐의를 입증해야 했던 지난한 시간들. 선생님은 억울했지만 더 억울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이제 고소해서 그것을 혐의를 인정받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고의성이 아닌 것을 밝혀내기가 우리 아이는 진짜 상처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정서적 학대라는 게 아이의 정신 건강에 해야 하는 이 정도 취지인 거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이라서 무고로 하기가 또 다른 범죄보다 특히나 더 어렵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 인권 강조보다 관련 처벌 부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여야는 최근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은 상태입니다. 뒷북 대응이라도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 지금 서희초 사건으로 선생님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그냥 또 다른 내가 죽은 느낌이에요. 그냥. 나 대신에 다른 선생님이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상당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교육부는 이번 달 안에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 7말 8초 여름 휴가 극성수기에 바깥 기온만큼 끝을 모르고 뛰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와 같은 휴양지 물가인데요.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데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가보니 하루에 50만 원은 쉽게 나갔다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영상 취재 기자와 함께 강원도 동해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 휴가 비용은 얼마인지 또 바가지 물가는 없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퍼들이 즐겨 찾는 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파라솔 대여 가격표가 지워져 있습니다. 물어보니 테이블 대여료는 3만 원, 평상은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만 받습니다. 파라솔 이거 하나 빌리면 얼마예요? 3만 원인데 2만 원 받습니다. 카드는 안 돼요? 점심 메뉴는 물회, 반찬 두어 가지와 공깃밥 하나가 1인당 2만 원입니다. 여행 앱으로 숙소를 찾아봤습니다. 평일이지만 보통 15만 원 이상입니다. 무인텔 가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돈을 한 2, 3만 원 더 주더라도 펜션을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녁은 인근 회센터를 찾았습니다. 광어는 킬로그램당 4에서 5만 원을 받습니다. 광어는 킬로당 얼마예요? 한 10만 원치 대략 담아주시면 안 돼요? 300km 왕복 유류비는 4만 8천 원, 톨비는 왕복 18,800원이 들었습니다. 성인 2명, 다음날 아침만 먹고 서울로 향했지만 47만 원을 썼습니다. 만약 3, 4인 기준 3박 일정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150만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달 콘도 이용료는 13%, 호텔 숙박료도 11% 이상 올랐고 수영장, 휴양시설 이용료도 모두 평균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이렇게 비쌀 거면 조금 더 써서 해외에 나가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함께 뛰어오른 비행기 표값에 해외여행도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 휴포자, 아예 이 휴가를 포기한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여름 휴가지로 인기 있는 일본 삿포로 여행에 드는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성수기라 왕복 항공료만 80만 원에 육박하고 3박 일정 숙소도 예약하면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도 1인당 190만 원 수준. 4인 가족이라면 여름 휴가지로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맞벌이 부부 김선민 씨는 올여름 휴가를 비용 문제로 아예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3명이라 해외는 물론 가까운 국내 여행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해외 쪽으로는 물가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좀 여행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집에서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가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쇼핑몰 간다든가.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62%는 휴가를 포기한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시원한 대형 쇼핑몰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른바 몰캉스족도 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가가지고 고생하고 뭐 그냥 바가지 곰 쓰고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하던 거, 그 휴가 기간 중에 쾌적하고 시원한 가운데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바캉스를 즐기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여기에 휴가 성수기인 여름을 피해 다른 기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도 늘면서 바캉스로 불리는 연례 행사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서현역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13명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조금 전인 오늘 오후 6시쯤입니다.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 분당선 서현역 인근 쇼핑센터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남성은 타고 있던 차량을 인도로 몰아 행인들을 덮친 뒤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3명인데요. 차량 충격 피해자 4명, 흉기 난동 피해자 9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2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1명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은 사건 현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시민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잠시 후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신림역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11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강남 항복판에서 고급 SUV 차량이 인도를 덮쳐 지나가는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사고를 낸 건데요. 백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벽에 부딪힐 것처럼 비틀거리며 달립니다. 잠시 뒤 길을 걷던 시민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11분쯤 28살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서울 압구정역 근처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겁니다. 나랑 쳤는데 박으면서 그대로 여기까지 날라왔나 봐요, 여자가. 근데 그대로 오면서 또 박았나 봐요. 여자분은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피해 여성은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가위로 끼어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내고서야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던 A씨는 4분 만에 비틀거리며 돌아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횡설수설했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이른바 클럽 마약인 케타민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을 받고 처방받은 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마약 투약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졸업을 앞둔 학생,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모두 이 토익 점수 올리기에 열을 올리기 마련인데요. 이런 가운데 500만 원만 내면 원하는 점수를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시험장에 함께 들어가 몰래 정답을 알려준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직 어학원 강사였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 몰래 정답을 쓴 쪽지를 놓고 가는 수법을 쓰다 꼬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토익 고사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합니다. 남성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이번엔 다른 남성이 주위를 살피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번갈아 화장실을 간 이유는 먼저 간 남성이 정답을 쓴 쪽지를 놓고 다음 남성이 몰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쪽지를 만든 20대 남성 A씨는 전직 유명 학원 강사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신이 나온 동영상과 강의 자료를 내세워 트위터로 의뢰자를 모집했습니다. A씨는 어학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많게는 500만 원을 받고 정답을 제공했습니다. 토익 듣기 평가가 끝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층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변기 뒤에 숨긴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법이 치밀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에서 그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해서 2명에 대한 핸드폰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서 브로커 확인을 하게 되었고, 경찰은 A씨 등 2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대리시험을 봐주겠다는 등 부정행위 관련 SNS 글을 토대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다음은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역대급 무더위에 소양호에 50년 만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만큼 방제 작업이 시급한데 정작 관할 지자체인 인제구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배가 고장이나 투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단돈 10만 원짜리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소양호 안쪽에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배에는 인제 201호라고 적혀 있는데 인제군 소유의 어업 지도선입니다. 호수 중간에 있는 저 큰 어업 지도선을 타기 위해서는 이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이렇게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장이 난 건 2주 전쯤입니다. 인제군은 수리 가능 여부를 알려면 일주일 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장난 건 시동용 배터리였습니다. 그것도 10만 원 정도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쓰던 거가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써도 되는 상황이니 기다리고 있는 거죠. 3톤급 어업지도선이 있는 거리는 200m 남짓. 충분히 어민들의 배를 빌려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준다기보다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협조해주는 거는 의무가 아니니까요. 소양호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녹조 제거선 한 척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가 더 투입돼 녹조를 걷어내거나 뭉쳐있는 녹조를 흩트려야 하는 상황. 관할 지자체인 인제군이 나몰라라 하는 사이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소양호 녹조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어제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구슬땀 전해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뜨거운 날씨에 무려 1000도가 넘는 불의 열기와 싸우고 뙤약볕에서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인데요. 이들의 악전고투 이규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한창입니다. 불길을 막기 위해 특수 소재로 제작된 방화복을 입으면 외부 온도가 500도까지 치솟고 내부도 50도 이상의 불가마로 변합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30kg에 달하는 장비를 메고 조금만 뛰어다녔는데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평소보다 많이 지치고 얼음물과 식염포도당과 이온 음료를 준비해서 중간중간 섭취를 해줍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낮 야외 활동을 중지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지만 언제 화재 현장에 출동해야 할지 모르는 만큼 이를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뙤약볕에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경비 근무를 1시간씩 교대로 하는 경찰관들도 더위에 지치기는 매한가지. 그냥 마냥 서 있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경우도 좀 주시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또 자부심, 그런 걸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폭염을 견딥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네, 이 폭염에 시달리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이 털로 덮인 반려동물들 건강도 비상인데요. 사람과 달리 땀샘이 없어 열사병에 더 취약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니 산책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의지 기자입니다. 애완견 유모차에 시원한 여름 이불을 깔고 휴대용 선풍기를 달았습니다. 견주는 강아지에게 선글라스까지 씌웠습니다. 그래도 더운지 강아지는 혀를 내밀고 헉헉 숨을 내쉽니다. 개는 몸에 땀샘이 없어 호흡으로 체온을 조절해 더울수록 숨이 거칠어집니다.
온몸이 털로 덮여있는 개의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약 3도 정도 높은 39.1도입니다. 여기서 0.4도만 높아져도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체온 조절을 잘하지 못해 열사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사람에 비해서 이 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체온 조절이 곤란해요. 주둥이가 짧은 개가 긴 개에 비해서 이 열사병에 아주 취약합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침을 많이 흘리거나 잇몸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럴 땐 물을 자주 먹이고 물을 적신 수건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햇볕에 하루 종일 달궈져 50도에서 80도까지 육박하는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입니다. 이곳을 반려견이 걷게 되면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낮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산책은 되도록 피하고 외출을 꼭 해야 할 경우 얼음물을 챙겨 강아지에게 꾸준히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네, 이런 더위에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초비상입니다. 하마와 코끼리처럼 원래 더운 지역에 살던 동물들도 우리나라 여름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시원한 냉수 마사지와 각종 보양식으로 동물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서울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30도가 훌쩍 넘은 동물원. 평소 사료로 풀을 먹는 하마에게 파인애플과 수박 등 여름 과일이 차려졌습니다. 낯선 특식이라 주저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하마가 수박을 먹는 거를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시원하게 물에서 놀며 먹으라고 수박을 얇게 썰어 띄워줍니다. 고급 리조트에서 수영장에 음식을 띄워놓고 먹듯 곰에게도 플로팅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사람도 정말 더운데 동물들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시원한 과일도 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몸집이 커서 유독 더위를 많이 타는 코끼리에겐 새콤달콤한 과일에다 영양제를 섞어 만든 얼음 케이크가 최고 보양식입니다. 긴 코를 뻗어 초당 옥수수를 줍는 코끼리는 파인애플까지 한 번에 먹고 싶어 마음이 급합니다. 바다 사자와 물범에겐 화로럭과 냉동고등어가 특별 메뉴입니다. 여름철에 이제 더위에 활동성이 저하되고 지친 동물들에게 활어를 특식으로 제공해주면서 활동량도 증가시키고 건강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물원 가족의 다양한 여름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지금 남미 국가들은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브라질은 범죄 조직 소탕 작전으로 45명을 현장에서 사살했고 엘살바도르는 병력 8,000명을 투입해 폭력배 일망타진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브라질 경찰이 현지 시간 2일 인신매매와 마약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작전은 리우 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바이아 등 3개 주에서 진행됐고 조직 우두머리를 포함해 모두 45명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Após a progressão no terreno e a chegada na região de mata, local onde acontecia efetivamente a reunião, fomos recebidos por muitos tiros. Confronto intenso armado aconteceu e socorremos 9 criminosos que foram ao óbito quando entraram ao Hospital Getúlio Vargas. 엘살바도르는 지난 2일 폭력배 검거를 위해 군인과 경찰 약 8,000명을 투입해 지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난 주말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이 총격으로 상처를 입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겁니다. 이번 작전 규모는 지난 2022년 3월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갱단과의 전쟁 선포 후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멕시코 경찰과 군인은 갱단과 벌목군 등의 연루가 의심되는 벌목 캠프를 급습해 4곳을 적발했습니다. 다만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잦아지는 과잉 대응에 남미 주민들의 피해가 늘자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돌풍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얘긴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번 앨범으로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도 힘든데
싱글 차트 핫 100에도 동시에 3곡이나 올라갔는데 그룹 방탄소년단 이후에 처음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사한 색감과 불특정한 다수와의 군무가 눈에 띄는 뉴진스의 곡 슈퍼샤이 뮤직비디오. 데뷔 1년 만에 이 곡이 담긴 미니 2집 겟업이 앨범 판매량으로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블랙핑크에 이어 빌보드 201위를 차지한 두 번째 K-팝 걸그룹이 됐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정규 앨범이 아닌 단 6개의 곡이 담긴 미니 앨범으로 이룬 쾌거란 점입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도 3곡이 동시 진입했는데 이는 BTS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빌보드가 가수의 공식 홈페이지 내 음반과 음원 판매량을 제외하는 등 집계 방식을 K-팝 가수들에게 불리하게 바꿨지만 핫백에서 BTS 정국에 이어 뉴진스가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뉴진스의 비결로는 각 잡힌 군무와 강렬함 대신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편안한 음악이 꼽힙니다. 뉴진스가 단시간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기존의 K-팝 걸그룹이 보였던 모습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 뉴진스는 기존에 복잡했었던 음악들 사이에서 되게 간결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개가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의 무대와 의상, 뮤직비디오 연출도 세계적으로 통한 만큼 음악 외적인 부분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의 막내 형 이강인이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처음으로 국내 팬들 앞에 섰습니다. 팬들은 더위도 날려버릴 정도의 뜨거운 응원을 보냈고 이강인은 멋진 플레이로 화답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섭씨 34도에 달하는 부산의 불볕더위도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을 보려는 4만 3천여 팬들의 발걸음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유니폼은 물론 머플러, 페이스 페인팅까지 한 팬들은 이강인의 활약과 브라질 최고의 스타 네이마르와의 호흡을 기대하며 응원했습니다. 이강인하고 네이마르가 협동해가지고 골 넣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강인 화이팅! 이강인도 팬들의 기대에 화답했습니다. 후반 24분 관중들의 엄청난 환호와 함께 그라운드를 밟은 이강인은 날렵한 몸놀림과 정확한 패스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선수로서 꼭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했고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프랑스 최다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은 K리그 최다 우승팀 전북을 상대로 초호화 군단다운 멋진 플레이를 연달아 선보였습니다. 현란한 개인기로 전반 40분 선제골을 넣은 네이마르는 후반 38분에는 오프사이드를 피하는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이강인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눈 네이마르는 후반 막판 아센시오의 골까지 넣으며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을 마지막으로 올여름을 뜨겁게 달군 유럽 명문팀과 함께한 축구축제는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시즌 4번째 선두타자 홈런이자 15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김하성은 콜로라도와의 원정 경기에서 첫 타석에서 홈런을 터뜨린 뒤 안타 1개와 볼넷 2개를 추가하는 등 무려 4번이나 출루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하성은 오늘 홈런으로 내셔널리그 리드오프 홈런 3위로 올라섰고 20홈런 20도루 클럽 가입에도 홈런 5개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심한 가운데 오늘 강릉이 38.4도까지 치솟아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내일부터 방향을 틀어서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밀어올리는 덥고 습한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 쪽으로 향하면서 오늘 밤에도 서울을 비롯한 많은 곳이 밤사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5도, 강릉이 37도, 남부지방도 전주가 36도, 대구 3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더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